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변동성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까지는 잘 달려왔습니다. 어제가 3월 동시 만기일이었는데요.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역시 시장은 우려하면 조용히 가고 환호할 것 같으면 또 급락하고 그런 양상이죠. 어제 만기를 무사히 넘긴 정도가 아니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가 31포인트가 올랐고요. 2433. 코스닥도 1.5%나 뛰어 올랐습니다. 예, ECB 회의가 또 있었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포문을 열었고, 이제 양적 완화를 이제 걷어들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뉴욕 증시 그럼 괜찮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둘러싼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국 시장은 금리 화두에서 어쨌든 무역 전쟁 화두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르내림이 계속됩니다. 미 증시 어제는 올랐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이 대략 한 0.4% 정도 올랐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었고 나스닥은 실제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우리 야간 선물은 비슷한 정도로 0.38%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꽃길이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제 너무 조용했고 잘 갔기 때문에 또 이른바 후폭풍이 좀 있을 것인지도 긴장이 되고요. 관련된 이야기들, 전략들 지금부터 차근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방향성과 함께 주요 신호들 체크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만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급락 이후 반등, 또 대밀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죠. 예,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어떤 여건은 마련됐는데. 네. 앞으로 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많은가, 어떻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2월달 이번에 비싼 휴가를 갔다 오기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올라봐야 2480 정도 찰 거다. V턴 안 나온다. 그리고 나서 밀릴 거고 아마 다시 반등. 이게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거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원치 않게 값비싼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이번 주 증시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증시가 좀 부정적이었고 화요일 증시서부터는 괜찮았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만기일 같은, 어제는 만기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셀트리온 날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막판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셀트리온 체결량만 300만 주가 월등 넘었었으니까 상당 부분의 거래가 어제 종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관 매수 1위 종목이 셀트리온 무려 8,500억. 어제 외국인 매도 1위 종목이 셀트리온 5,100억. 이게 어제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과거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외국인들 하루 아침에 이 K200에 이 반영되는 수치를 반영하기 힘드니까 그 이전서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가 수급 이슈의 거의 마지막 이슈였잖아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외국인들은 매도 대응, 기관들은 어제 종가로에서 상당 부분 채워야 했었기 때문에 어제 매수 몰림. K200 추종치를 다 채웠다. 인덱스 패시브 자금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제 종가에 다 채웠다. 이렇게 보기도 무리가 있어서 조금 더 매입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200이 셀트리온 편입이 상당 부분의 수급 이슈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펀더멘탈로 움직여야 돼요.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보면 어제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 매수 2위 종목이 하이닉스였고요. 어제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마지막 코멘트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 외국인 선물에서 분명히 티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예. 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5천억입니다. 근래 들어서 떴었던 외국인 매수 선물 중에 가장 강한 매수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제 정산 차익으로 매도 포지션이 롤오버 시켜서 넘어온 물건들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는 정산 차익으로 챙겨 먹었을 거고 어떤 쪽에서는 어제 시장에서 환매수 기록하면서 이익 실현했을 거고 오늘서부터는 6월물, 이제 최근월물으로서의 6월물을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선물 시장의 이 수급 개선이 연속성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예.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제가 2월달 시장에서 3월달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 초반 며칠 동안은 뭐 어떻게 보면 파월이 시장을 알아가는 과정, 뭐 시장이 파월을 알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일부의 노이즈가 좀 있었고 미 보호무역 얘기가 좀 거칠게 나왔었죠. 어제 행정서명 있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사인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철강이 25%, 알루미늄 10% 관세부가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대신 두 군데가 빠졌어요. 캐나다 빠졌고 이 멕시코 빠졌습니다. 납타 지금 이제 꼬시고 있는 거죠. 미 공화당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조치 찬성하지 않는다. 더 많은 국가가 제외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하는 국가 수가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서명이 15일서부터 이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우려한 이거 완전히 보호무역으로 흘러서 이제 게리콘도 없고 다음에 피터 나바로가 완전히 무풍지대로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읽지는 않았다. 게리콘 사임과 행정서명이 호재는 아닌데 100% 악재로 계산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눌려 있었던 외국인 선물에서의 개선을 전일 만기일을 맞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 다음 퍼즐은 삼성전자입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전략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은 전 세계 무역 전쟁을 하고 무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보가 아닌 이상. 예, 엄청 크게 터트려 놓고 사실은 공략할 몇 개 뻗어내는. 그러니까 그죠? 협상의 기술을 이제 사업가 출신이니까 맞아요. 내고의 귀신인 거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조금 좋아지면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친구라 그럴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는 아닐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IT 얘기 하시죠. IT 여기 한번 보시면 어제도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만 먼저 보자는 거죠. 여기는 고정거래가 가격이고요. 옆에는 스팟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팟가가 높아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고정거래가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구매사가 변동성이 심한 스팟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팟 가격보다 약간 싸게 계약하는 싸게 길게 일반적인 거예요. 도매 형태 그렇죠. 그런 거죠. 도매가 좋네요. 도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레벨을 보시면은요. 지금 도매가 레벨과 시장에서의 스팟 레벨이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 고정거래 가격이 방향을 확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눈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게 분기 첫 월의 상승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1, 4, 7, 10 이렇게 분기 첫 월에 고정거래가 이 점프가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로 움직임이 없고 스팟가와 차이가 크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곧 이제 3월이니까 곧 4월 고정거래가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4월 말쯤 돼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고정거래가가 한 번 더 세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 추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여 이거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얼마 안 돼요. 하이닉스 낙폭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있죠.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어떤 쪽에서는 적자 얘기하는 쪽도 있고 어닝 가이드가 한 1조 정도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밑바탕에 가장 큰 이 분기이익으로 봤을 때 한 10조 정도 갖다 줄 수 있는 이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쪽에서 깨지지 않는 이상
쇼크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일단 밑바탕에 깔려 있고요. 부정적 환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다음 페이지 먼저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분기별 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단 결론서부터 말씀드리면 역대급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요즘 핸드폰 2년 이상 써도 핸드폰 잘 돌아가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새로운 핸드폰 딱 받아보면 혁신은 없어요. 별로 뭐 없어요. 센세이션한 뭔가가 없어요. 그러면 교체 수요가 조금씩 늘어진다는 얘기고 다음에 폴더블이 됐든 롤러블이 됐든 다음 혁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요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셀인 데이터는 유통상 쪽으로 제조사가 넘기는 데이터고 셀스루 데이터는 우리 주머니에 이제 이 핸드폰이 들어오는 거, 이 데이터가 셀스루 데이터인데 셀인 데이터 값이 일단은 뭐 신작이 나오면 셀인 데이터 값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셀스루 값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항상 시장에서 관심 있게 쳐다봤었는데 요런 구간들 한번 보시게 되면 빠지는 건 빠지는 건데 셀인값 비해서 셀스루 데이터가 나름 좀 낮다라고 할 때는 그나마 좀 나요. 근데 이게 좀 어그러지면 지금 뭐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기대치가 높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출하량 추이가 지금 뭐 어쨌든 감소로 들어가 있는 구간이고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바는 하반기가 좋잖아요. 하반기가. 애플의 신작은 하반기에 나오고요. 삼성의 신작은 갤럭시 시리즈는 이 상반기에 나오고 노트 시리즈는 하반기 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브랜드를 보면은 항상 하반기 데이터가 조금 더 유리한 편입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이 중요한데요. 지금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에서 어떠한 부품이 어떠한 비용 비중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채용량을 늘릴 만한 니즈도 별로 없고 이 출하값이 빠지니까 이 수요값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요즘 뭐 다음번 아이폰은 3개의 모델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2개는 OLED거든요. 요즘 OLED 패널은 일반적이죠. 그래서 듀얼 카메라가 또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비용 단위 올라가는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요즘 핸드폰이 100만 원이 그냥 넘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 요즘 TV도 100만 원 정도면 사요. 뭐 하이엔드급 좋은 TV 말고 그냥 TV면은 우리 TV 2년에 한 번씩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기가 막히게 바꿔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게 고가의 회전율이 높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데이터가 조금 밀리고 있어서 이거는 반도체 수요로 얘기했을 때 약간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럼 꺾어내릴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 서버 쪽입니다. 지금 비트그로스, 디맨드 비트그로스니까 요구하고 있는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비트그로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높은 건 YOY 값으로 봤을 때 서버램입니다. 서버램이 어디 필요할까요? 데이터 센터. 요즘 뭐 많잖아요. 뭐 이 4차 산업혁명 나오면서 빅데이터, 우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서버를 만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집계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서버 쪽에서의 요구는 굉장히 높고요. 서버램 시장 점유율 보시게 되면 삼성이 과반 이상 먹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모바일 쪽에서 일부 부진한다 하더라도 뭐 상당 부분의 쉴드를 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서 의미 있는 거는 약간 흐린 색이 더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추이를 보시면 이 추이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예상치에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한 색선은 작년 하반기 때 본 거고 지금 흐린 색은 이 최근 데이터로 수요량을 계산한 건데 추정치를 계산한 건데 더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수요값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이 서버 출하량 YOY 그로스율도 다시 또 플러스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상당 부분의
쉴드를 제공한다. 그래서 예. 삼성전자 어제 선물 쪽에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둘은 따로 놀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와 이 외국인들 선물이 수급, 예. 세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어제 만기일까지 지나서 뭐 정산 차익과 뭐 롤오버와 상당 부분이 다 반영되고 이제 6월물을 최근월물로 한 외국인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면 세트 반응 보이는 삼성전자가 이 최근 시장에서 봤을 때 하방 경직성은 상당 부분 막아줬으니까 시장보다 훨씬 강한 모습, 아웃퍼폼을 보였었으니까 이 부분이 상승 쪽으로 반영이 된다면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팀장님 반도체는 소결론을 내면 비중 확대? 네, 저는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하이닉스는 좀 달라요. 온리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전 과거서부터 말씀드렸던 게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고 앞에서 봤었던 이런 그림이 갑자기 깨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예. 하이닉스가 뭐 뚝뚝 분질러진다 이렇게 보기엔 어려워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전 최선 호조는 삼성전자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한 번도 비싼 적 없었던 삼성전자가 비싸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게 액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를 계산을 하면 약간 수급 쏠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주당 가격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비싸게 되니까 주당 이 가격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계산하면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끌고 가는 게 네.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증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저지해내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다시 좀 상승으로 이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막혀 있었던 윗단을 이제 뚫고 가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냐. 도전을 하겠죠. 도전하느냐. 다만 이제 이번 달 제일 중요한 FOMC 관문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22일 한 20일이 FOMC에서 네. 금리 올렸다. 우리 지금 금리 선물에서 반영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100%나 90% 나오는데 이 금리 올랐다라 그래서 우리가 뭐 아우 깜짝이야 이렇게 절대 안 한단 말이죠. 아 올랐구나. 그럼 점도표 어떻게 됐어요? 이거서부터 쳐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상향 조정 되겠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이제 점도표 상향이 나올 텐데 얼마만큼 상향을 찍을 거냐는 연준의 색채입니다. 그럼 본인들이 점도표를 무리하게 위로 찍었을 경우 시장이 충격을 입는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 데뷔 전이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첫 번째 이 FOMC에서 와장창창 이거를 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기본 가이드로 깔고 있어서 FOMC가 시장에 충격을 미치면은 사실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제가 좀 공격적으로 써놨는데요. 지금 시장의 가이드는 3번 인상입니다. 금리 올해 3번 오를 거예요. 369. 마치 게임 같죠? 예. 369 오르고 나면 12월에는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시장이 그걸 무서워해서 한번 더? 4번의 금리 인상을 우려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오니까 미 채권 수익률이 쭈쭈쭈쭈쭉 튀어 올라왔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두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5번의 인상 가능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끔찍한 얘기인데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 4번의 금리 인상까지는 최대. 시장이 상당 부분 그럴 수도 있어. 네. 라고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가봐야 돼. 그쵸. 이것도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상으로 시장이 겁낼 만한 거, 뭐 5번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능성 제로라는 점입니다. 네. 대부분 점도표 조정할 때 올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기자회견 없을 때도 금리 상향 조정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직 속도가 그렇게 안 날 겁니다. 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올라봐야 369거든요. 369 10이거든요. 그래서 5번의 인상 가능성은 제가 공격적으로 써서 제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써놨는데 그럼 한번 보시죠. 4번까지는 시장이 우짜우짜해서 뭐 빠졌다가 올랐다가 가능성 상당 부분 반영했어요. 이 이상 겁낼 거는 사실 없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한번 보게 되면 변동성이 한번 딱 터졌을 때 그 변동성 터진 시점으로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금융위기 때는 확 찍고 올라가 변동성 레벨을 찍고 올라가서 상위에서 상당 부분 머무르는 기간이 길었지만 나머지 변동성들을 보게 되면 찍고 올라와서 일반적으로 좀 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도 그거와 흡사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고 이때는 펀더멘탈로 흔들린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유로존의 위기라든지 뭐 중국 쪽에서의 위기라든지 뭐 이 테이퍼 텐트럼이라든지 별별 이슈도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고 있는 펀더멘탈 이슈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점 50입니다. 이 기준점 50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일단 형성 안 돼 있고요. 제조업 오케이, 비제조업, 서비스업 오케이. 지금 레벨 단으로 보시게 되면 이 금융위기 이전 레벨을 훌쩍 뛰어넘어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조업분은 이 경기 지표 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늘 저녁에 있을 고용 지표가 얼마나 핫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잘 나오면 또 시장이 좀 우려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거 절대 악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저 큰 땅덩이가 대한민국보다 성장률이 더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보는 것처럼 지금 순수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원래 안 좋았던 거고요. 재고단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긍정적 요인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흔들리지 않은 시점에 변동성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일반적인 조정 패턴일 뿐이니까 이번에 너무 제가 이번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금리 핑계 대지 맙시다. 한번 빠질 때 됐으니까 빠진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월물 6월물을 거래하는 첫 거래일 오늘이니까 외국인 스탠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장 방향성들 논의했고요. 마무리 전략 주시죠. 행정서명이 나왔죠. 네. 좀 전에 했네요. 네. 트럼프가 사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이뤄진 건 없지만. 네. 네. 그 행정서명이 나온 거고요. 거기까지는 이미 반영이 완료된 겁니다. 네. 어제 미증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서명을 해가지고 미증시가 자빠졌냐는 거죠. 미증시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행정서명 그것도 예외를 둔 행정서명이면 미 하원 의장이 더 적용국가를 줄여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행정서명이라면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기대했었던 우려했었던 부분보다는 작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서명까지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는 거니까 행정서명했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하고 네.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에게도 좀 제외의 문을 조금 열어놓은 여지가 있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얘기고요. 친구한테는 좀 더 완화적인 이런 거 적용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거냐 했는데 이제 한국산 수입 철강도 일단은 관세 부과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오전 9시에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되는 거죠. 뭔가 좀 발표한다. 이건 이제 정의용 수석하고 이제 서훈하고 이제 트럼프가 면담했거든요. 네. 그 결과를 이제 오전 9시에 발표한다고 해서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관세 부과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혁 팀장과 함께 오늘 마켓 시그널 시장 흐름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